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대한민국은 바로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라고도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아시아에 있어. 또는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북반구 중위도처럼 위도는 숫자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위치 방법을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처럼 두 나라 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관계적 위치라고 하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또는 태평양 같은 해양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우리나라의 영토가 어떤 위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경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은 위도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는요, 마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마라도는요, 위도 북위 33도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지점은요, 함경북도 유포면의 유원지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위도를라고 위치를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딱 중간을 지나는 위도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바로 38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가는 중앙위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가장 오른쪽과 왼쪽 끝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오른쪽 가장 끝은 이 지점이고요. 우리나라 왼쪽 가장 끝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오른쪽 가장 끝은요, 바로 경상북도 독도가 되겠습니다. 독도는 바로 동경 132도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서쪽 끝은요, 마안도라는 곳입니다. 124도 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치를 표현할 때 경선으로 표현한다면요,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어, 위치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는 중앙경선은 몇 도가 될까요? 바로 중앙을 지나는 이 지점은 대략 127도 정도 됩니다. 127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경선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선은요, 왜 중요하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시간을 구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 경선입니다. 즉, 그 나라가 어떤 표준 경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전 세계에는 가상의 선, 경선이 구해지는데요. 임의의 기준점이 바로 여기 영국을 지나는 그린위치 천문대입니다. 그린위치 천문대가 바로 경선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전체 지구는 360도잖아요. 360도를 15도 간격으로 나눠서 전체 24시간으로 구하는 겁니다. 즉 하루에 24시간을 15도 간격으로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이니까요. 120도와 135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선이 탁 들어가지는 않죠. 120도와 135도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경선을 사용할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경선을 표준 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표준 경선을 사용하냐?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는 중앙 경선이 몇 도라 그랬죠? 127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127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할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경선은 135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32도까지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우리나라를 벗어난 표준 경선은 135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그린리치 천문대가 0 기준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빨라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느려졌죠. 그럼 우리나라는 135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15도 간격으로 몇 시간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1시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나라는 135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5도로 나누면 몇 시간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9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이 어떻다? 그렇죠.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영국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죠. 우리 서울과 즉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경선은 서로 같죠. 그 말은 시차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 경선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위선과 경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끝지점 독도였죠. 자, 독도, 그리고 가장 서쪽 끝지점 마안도, 가장 남쪽 끝지점 마라도, 가장 북쪽 끝지점 유원진, 이 네 곳이 바로 선을 연결하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끝 지점을 우리가 사극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극동, 여기는 극서, 여기는 극남, 여기는 극북이 되겠죠. 이 네 개의 지점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즉 대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어디에 위치해 있다? 동쪽에 위치해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어디에 위치해 있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지리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는 위도 33에서 43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중앙위선은 38선이었습니다. 38도.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고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경도는 어디와 어디를 지난다 그랬죠? 121도에서 131점 몇 도니까요. 132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경도는 124도죠. 124도. 중앙을 지나는 건 127.5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을 사용하고 있는 경선은 135도였죠. 그래서 135도를 기준으로 그리니치 천무대보다 9시간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위도와 경도가 가장 끝 지점에 포함되어 있는 사극 기억하라 그랬죠? 가장 동쪽에 있는 게 독도, 가장 서쪽은 마안도, 가장 남쪽은 마라도, 가장 북쪽은 유원진이었습니다. 자, 지리적 위치는요, 대륙, 해양, 반도와 같은 지형 지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다. 이건 나중에 기후 부분할 때 조금 더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이를 계절풍 기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고요. 수출과 수입에 유리한 바다에 임해 있죠. 임해공업이 발달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대적 그리고 가변적으로 계속 바뀌는 위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딱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적 위치. 그래서 여러 열강들의 각축장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유진영, 미국, 영국 이런 자유진영과 러시아, 당시는 소련이었죠. 중국 진영이 대립하는 전쟁이 딱 시작되는 초입이다. 전초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 그리고 물류의 중심지가 되면서 현재는 이러한 위치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위치라고 하는 건 수리적, 지리적 그리고 관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